아니 성형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수술이야 뭐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복부지방흡입과 같은 이런 성형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조금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기회를 한번 주셔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의도를 알게 되시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지방흡입 수술만 5,000건 이상 수술한 의사고요. 지방흡입 수술 하나만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수준이 높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득과 실을 고려를 딱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이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저울에 딱 달아서 이 득이 얼마고 실이 얼마인지 이거를 따져서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성형수술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성형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고 이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잘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잠재적인 위험에 비해서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면 비록 성형수술일지라도 당연히 하는 편이 좋겠죠. 아마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저는 제 얼굴에 아직 큰 불만은 없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을 하면 무조건 이득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골반이 좁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앞에서나 뒤에서 볼 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입은 몸매가 이걸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골반과 허리, 이 허리의 비율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골반에 비해서 허리 둘레가 좁아야지만 아름다운 이 S라인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골반이 이 넓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점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좀 두껍더라도 골반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리가 얇아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허리 둘레가 딱 몇 인치다라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이 골반과 허리의 이 상대적인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네킹을 한번 보시더라도 마네킹은 기본적으로 키는 굉장히 크지만 골반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 허리가 얇다 보니까 몸매가 아주 매력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이 좁은 사람은 이 허리가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도 이 골반과 허리의 이 너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통짜라고 할까요? 통짜, 일자형 몸매가 되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좁은 사람은 허리가 더 얇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방법,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코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상담하러 오고 계십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의 사진 한번 보고 올게요. 어떠세요? 상당히 괜찮죠? 골반이 넓은 분들은 이 복부 지방흡입의 필요성이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만약에 골반이 이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복부 지방흡입을 한다면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던 몸매가 물론 더욱더 아름답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의 사진을 하나 더 보고 오시죠. 이분도 상당히 예쁘죠? 골반의 너비와 같은 이런 타고난 골격은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게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기술로도 지방은 얼마든지 잘 흡입할 수가 있죠. 복부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서 이 좁은 골반을 더 넓게 만들 수는 없지만 허리에 있는 지방을 최대한 흡입함으로써 허리를 얇게 만들어서 골반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은 2편에서 이어지니까요. 2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